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기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선생님은 지금 즐겁게 올드보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역병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육과정을 완수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쌤도 슬픔을 딛고 한번 수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30쪽을 필까요? 오늘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은 초면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 학기 초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기능론은 어떠한 입장이죠?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보고 마치 생명이나 유기체를 이루는 여러 장기들이 있듯이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작은 기능들, 구성원들, 구조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기도 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이 사회 속에 있는 구성원들, 각 기능들, 구조들은 역시나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원할 것이고, 그래서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역할들 또는 이 사회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입장이라고 봤어요. 반면에 갈등론은 어떻죠? 갈등론은 사회를 대립의 장이라고 봤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공간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의 억압에 의해서 피지배 집단이 착취당하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지배 집단은 이러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든 것이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지배 집단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능론은 현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각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아주 잘 굴러가는 기계처럼 짜임새 있게 움직인다라고 봤으니까 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갈등론은 지금 현재 사회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부당하고 어떤 한쪽 측면만이 유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해야 된다, 사회를 변동해야 된다라면서 현 체제를 좀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회 불평등 현상 또한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은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입장들을 그대로 사회 불평등 현상에 적용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것일까? 아니면 극복되어야 할 현상에 불과할까?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은 기능론일까요? 갈등론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은 어느 입장일까요? 왠지 조금은 알 것 같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일단 기능론은요, 불평등을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능론자들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이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요. 물론 이 모든 직업들은 사회 유지와 존속에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 중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가 반면 조금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희소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전에 기능론을 설명할 때 들었던 예시이기는 했는데, 예컨대 의사와 교사라는 두 직업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의사와 교사 중에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 일단 훈련 기간만 놓고 비교를 해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굉장히 긴 대학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의대를 다녀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되고 긴 훈련 기간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교사는 뭐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대를 나오거나 물론 직업 양성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짧게 4년이라는 기간만 훈련을 받으면 그 이후에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고 시험 공부도 한 1, 2년 정도면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1, 2년 정도면 붙어서 금방 이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형적인 루트를 비교해 봤을 때 의사가 훨씬 더 되는 과정이 어렵고 고되고 시간적으로나 노력이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되고 나서의 곤란도라든지 어려움, 난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요. 일단 예전에도 들었던 예시이지만 교사는 한 번 실수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정정할게요. 이렇게 하고 수업을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생명이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죠. 한번 오진하면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수술하다가 실수하면은 이제 평생 남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와 교사의 봉급이 똑같다, 월급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의사를 할까요? 이렇게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심리적인 부담감도 느껴야 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러한 의사를 누가 하려고 할까요? 다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일단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데 이 더 어려운 일, 더 중요한 일에 그 일을 해낼 만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그 직업을 원할 수 있게끔 그 직업을 향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차등적인 보상이 한다라고 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일 것이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뛰어들 것인데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에서 차등 분배를 통한 불평등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조금 더 잘 정리를 한 게 데이비스와 무어의 계층 이론인데요. 밑에 한번 볼게요. 데이비스와 무어는 둘은 세트예요.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두 가지의 사회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를 바라보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재능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계층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업과 일을 필요로 한다.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은 어렵고 일정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재능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능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금전적, 시간적 희생이 필요하다.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맡게 하려면 그 지위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 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마치 6단 논법처럼 일종의 사회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데이비스와 무어가 입증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다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은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므로 공정한 것이다. 어떠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어렵고 이 위험하고 아주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의사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떠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 차등 분배의 결과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능론은요, 현 사회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봐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는 문제가 없는 거야. 만약에 불평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덜 받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뭐 더 가난하거나 상대적으로 명예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어요. 그것은 이 현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내지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회적 희소 가치를 덜 배분받게 된 거야 라고 봅니다. 반면에 갈등론을 한번 볼게요.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사회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완전 평등한 사회가 기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이때까지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때까지 보편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갈등론은 기능론과 다르게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업 간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고 봤어요.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중요한지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단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대우가 좋은 직업과 과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기능론의 예시에서 제가 의사와 교사를 비교했기 때문에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직업 간의 중요도를, 모든 직업 간의 중요도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아주 어렵죠. 예컨대 간호사와 교사 중에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은행원과 축구선수 중에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회사원과 교사 중에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 그걸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야? 그걸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느끼게 된 건데 의료계가 아주 많이 힘들어했죠.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사들은 숫자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너무너무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었나? 이거를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들, 축구든 야구든 당장 우리나라 야구계만 보더라도요. 한 선수가 계약금으로 몇십억씩 가져가는 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간호사의 수입과 프로 야구 선수의 수입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난 걸까? 이 차이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어느 민주국가에나 있는 직업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평균 봉급과 북유럽의 덴마크라든지 이러한 나라에 있는 국회의원의 봉급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민주국가이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왜 받는 사회적 희소가치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직업을 아주 지위가 높거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직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도 그런 직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자녀도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자기네들이 만든다. 이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이러이러한 직업이 중요해. 이러이러한 직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해.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인 척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무조건 이제 집단의 자녀이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게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집단의 자녀 또한 그런 소위 선만 박는 직업들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들을 계속 정당화하고 유지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라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직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며 분배 기준 역시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과 같은 가정 환경에 따라 제한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희소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된 결과이며 이것은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이제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다 보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마치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를 벗어났듯이 봉건제를 벗어났듯이 이 갈등을 통해서 한 번 더 사회가 변혁이 되고 변동이 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어떠한 저항을 통해서 불평등한 구조를 깨버리고 모순을 타파하고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 틀을 제시한다. 두 관점 모두 일정한 유용성과 함께 한계를 지니므로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 관점을 균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밑에 탐구활동 두 자료는 그냥 각자 보고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고요. 기능론의 입장에서 한번 갈등론의 입장에서 한번 불평등 현상을 한 번씩 바라보고요. 옆에 있는 콕 확인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에 나타난 관점이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써보자.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은 기능론의 입장일까요? 갈등론의 입장일까요?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 아주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자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분배된다라고 믿는 기능론의 입장이겠죠. 근데 니은 봅시다. 개천에서 용, 부잣집에서 판산한다라는 입장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불가능하다. 부잣집에서 선망받는 직업이 또 나오고 또 그 자식에게 또 대물림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다 라는 입장은 결국에는 계층 상승이라든지 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에는 가정 환경이 결정적인 요인을 한다라는 갈등론의 입장이겠죠. 자, 방금 했던 내용들을 보기 좋게 표로 쫙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이 표는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학습지에 있는 표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순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사용되는 용어도 아주 살짝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해도 되고요. 필기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1.25배속 내지는 1.5배속으로 들었죠, 영상을. 그래서 필기를 같이 하면서 듣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지금 교실에 계신 선생님께 공손하게 부탁드려 보세요. 우리 이거 쫙 정리한 다음에 한 화면에 다 정리가 됐을 때 잠시 1분 정도만 일시정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자, 지금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관점을 봤습니다. 먼저 사회 불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반면에 갈등론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봤죠.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일단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사회 불평등이라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면서 왜 보편적이냐?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봤어요. 피할 수 없다. 왜냐?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어떤 누가 한 명의 또는 한 집단이 이렇게 하자, 불평등하게 분배하자라고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직업이 있으면 그 중요한 직업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불평등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갈등론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봤죠. 이러한 불평등한, 불공평한 지배, 피지배 구조, 착취 구조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봤죠.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 지배 집단이 억지로 만드는 거니까. 자, 이 둘의 전제를 비교해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론은 직업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라고 봤죠. 직업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갈등론은 그러한 직업의 중요도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척도 같은 건 없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요. 기능론은 불평등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직업의 중요도라든지 또 이 직업 자체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직업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하느냐, 누가 더 그 직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근데 갈등론은 이 불평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배 집단이 그리 만들어서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고요. 왜 지배 집단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지배하려고 또한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한테도 이 지배 계급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봤냐면요. 그러니까 각각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 희소 가치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유, 또 사회 계층 상승의 요인을 뭐라고 봤냐면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노력의 정도라고 봤습니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계층 상승을 한다. 근데 갈등론은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져가느냐.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람. 자, 이 사회적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은 각각 뭐라고 봤냐면요.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그리고 이 차등 분배는 경쟁을 유발해서 개인들에게 경쟁을 유발하고요. 또한 각 개인들한테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봤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차등 분배로 인해서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게끔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아주 높인다라고 봤는데요. 갈등론은 반면에 사회적 기능,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이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계층 상승을 억압하고 그럼으로써 현재 불평등한, 불공평한 계층 구조를 고착화하고 또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론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높이는 요소,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잘 됐나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정리할 사람, 필기할 사람은 필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필기가 완료됐으면 학습지 3쪽을 핍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 또 역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각각 일단 기능론적 관점은 현 체제를 옹호하는 또 유지하고자 하는 쪽이고요. 갈등론적 관점은 현 체제를 반대하고 철폐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사회계층은 필요하다라고 기능론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층의 기능은
성취 동기를 개인들한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 각 지위나 직업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돕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층 현상, 이 불평등 현상 자체에 대한 입장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필수 불가결한 현상 또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죠. 직업의 위계에 대한 전제는 직업에는 중요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받는 것은, 즉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기능론자들은요,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필요한 제도이자 규범, 구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가치 배분에 대한 이해는 가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입장인데요. 직업의 중요도 또는 기여도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반영된 차등 분배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층 상승의 요인, 다른 말로는 가치 배분의 기준,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갈등론은요, 사회계층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분배됨으로써 피지배 집단 구성원의 계층 상승을 억압하는 것이 계층의 기능이라고 보고요.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고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다시 만들고 되물림하고 더 공고히 하고 굳건하게 하고 고착화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더 확산하고 형성하고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계층화 현상,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필수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봐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까? 그치, 지배 집단이. 직업에 대한 갈등론의 인식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차등 배분,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차등적 배분이라고도 해도 돼요. 차등적 배분이라고도 해도 돼. 기득권 위주의 불평등한 배분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생기는 거고요. 계층 상승의 요인,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떤 특정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집안 배경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학습지 4쪽에 문제가 2가지가 나와 있죠. 이 2가지 지금 당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에 의해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기준은 보상과 제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된다. 합의가 된 게 아니네요. 한쪽이 지배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강제하는 거네요.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은 특정 집단의 강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사용된 단어들이 너무나 갈등론스럽죠.
중요한 자리의 역할은 상당한 긴장, 희생,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의 개인에게 적절한 응분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역할을 수행하는 것, 즉 사회불평등 현상은 중요한 자리에 자격 있는 사람을 충원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사회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 사용된 말들이 너무나 기능론스럽죠. 1번 가는 차등적 보상체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거는 기능론 입장인데 가는 갈등론이므로 아니고요. 나는 서로 다른 계급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본다. 서로 다른 계급이라는 말 자체를 갈등론에서 쓰는 걸 좋아해요. 이런 서로 다른 계급의 이익은 같이 설 수 없어. 반드시 대립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회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기능론의 입장이 아니라 늘 피지배와 지배 계급이 갈등과 대립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갈등론의 입장이겠죠. 근데 나는 기능론이므로 아니고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가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을 타파해야 할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아니요, 기능론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순기능,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역기능에 주목한다. 아니, 반대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자, 그림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A 관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가로축이 이 X축이 독립변인이고 세로축 Y축이 종속변인이다. 기억, A 관점이 갈등론 관점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은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갈 수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나에 들어가면요. 이 그래프에 넣으면 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 관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낮을 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 높을 때도 있어.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를까? 어떠한 상관관계 있다고 부를까? 상관없다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는 이런 그래프는 상관없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두 변인 간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상관이 없다라고 갈등론이 볼까요? 아니죠. 아주 상관이 깊다라고 보겠지. 가에 들어가야 맞겠지. 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고 높으면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봅시다. A 관점이 기능론적 관점이라면 자녀의 능력은 나가 아닌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자녀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면 자녀의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자녀의 능력이 좋을수록 자녀의 성공 가능성, 본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네, 기능론 관점과 굉장히 부합하는 진술이죠. 본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본인이 얼만큼 사회적 희소 가치를 많이 가져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자, 디귿 봅시다. 자녀의 노력 수준이 가가 아닌 나에 해당되면 여기 안에 자녀의 노력 수준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자녀의 노력 수준과 자녀의 성공 가능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얼만큼 개인이 노력을 하냐, 능력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갈등론이라면 A 관점은 직업 간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아니죠. 갈등론은 역할의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내지는 검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면 부모의 계층이 나가 아닌 가에 해당된다면 여기 가에 부모의 계층이 들어간다면 즉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다른 말로 갈등론이라면 A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맞죠?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영상 찍으면서 기침이 너무 심하고 콧물이 너무 심할 때마다 조금 끊어갔던 것 때문에 조금의 끊김과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듣기 불편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계층 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조용히 각자 자기가 공부할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떠들지 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원격으로 만나요. 안녕.